극적으로 16강행 티켓을 거머쥔 우리 대표팀. 현재 분위기는 최상입니다. 브라질을 넘어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 진출이라는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물론 세계 랭킹 1위 브라질,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어떤 점들을 공략하면 좋을지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16강 진출했습니다. 그날 경기 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평정심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90분 동안 많이 긴장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저는 동시간대 다른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어서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나가 이른 시간에 페널티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조마조마하면서 바라봤고 그 다음부터는 우루과이를 응원하고 마지막 20여 분 동안은 일방적으로 가나의 편을 들면서 경기 응원을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경기도 잠깐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시시각각 스코어가 바뀌고 먼저 실점을 했지만 우리가 역전했다는 소식을 또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긴장되더라고요. 그렇죠. 가나 쪽으로 뭐 공이 가거나 이러면 우루과이 쪽으로 공이 좀 가나가 공격을 하면 점점 더 긴장이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말미에는. 후반 추가 시간에는 제가 가나가 공격을 하면 우루과이 수비가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동점이 되면 또 우리로서도 그쵸. 골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나가 공격을 하면은 우루과이 수비가 막아야 된다고 하고 이미 2대 0이니까 네. 거기서 끝나면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루과이가 공격을 하면은 가나의 수비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고 하고 원래 그렇게 중계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9%밖에 안 되는 그 확률이었는데 그 확률을 우리 대표팀이 해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 감독으로 취임한 지가 이제 4년이 넘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그 뚝심이 지금 쌓여서 결과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월드컵도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 전달이 됐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준 상태에서 치른 월드컵이 얼마나 잘 끝날 수 있는지가 네. 아직 대회는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공리에 이 대회를 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들어보면은 우리 감독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2002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도 허정무 감독이 팀을 이끌고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원정에서 처음으로 16강을 성공시켰던 대회가 2010년 월드컵이었고요. 네. 이번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표팀이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표팀이 불안하다. 어디가 불안하다. 수비가 불안하다, 뭐 공격이 불안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축구로 월드컵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축구를 그동안 많이 안 보셨던 분들은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잘할 수 있는 건가? 지금 대표팀이 국제대회 나가서 경쟁력이 있는 팀인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끌던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느 대표팀보다 충실하게 단계를 밟아왔고요. 지난 시간 동안 월드컵에서 잘 싸우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많이 제기됐었던 비판이라든가 이런 포인트들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그 많은 것들이 사실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때로 돌아가 보더라도 다시 보여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6개월 전에 브라질과 맞붙었던 평가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1대5로 어찌 보면 좀 대패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었는데 6개월 후에 다시 이렇게 월드컵에서 맞붙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전혀 다른 팀이 된 것 같아서 좀 기대해봐도 되겠는지 어떻습니까? 그 6월 평가전에 우리가 남미 팀과 3차례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집트와 경기를 했습니다. 그 평가전도 파울로 벤투 감독에게 좋은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평가전들이었어요. 근데 그 평가전을 돌아보면 우리가 경기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앞으로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청사진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 눈에는 보였군요. 그리고 9월 평가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월드컵까지 네. 왔는데 물론 저는 지난 시간 동안 파울로 벤투 감독의 지지자였고 우리 대표팀이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뭐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난 6월을 돌아봤을 때는 브라질과 5대1로 크게 졌습니다. 네. 그 경기도 히샬리송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또 네이마르 선수도 2골이나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했던 경기였어요. 세계 최강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안방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이 또 월드컵에 나가서 강팀들과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워낙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건 사실인데 그 경기 결과에 또 메모리 되다 보니 다른 것들을 못 봤던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포메이션 변화라든가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이라든가 미드필드의 구성이라든가 경기 네. 운영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그 6월 달에 있었던 4번의 평가전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돌아봐야 되고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표팀이 6월 달과 지금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달라졌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가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들어오게 되면 수비가 일단 더 견고해질 거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월드컵 지금 3경기를 치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팀과 맞붙어도 우리 축구를 한다면 우리가 승률을 올릴 수 있다, 좋은 경기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는데 문제는 선수들이 많이 피로해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지금 부상당한 선수들도 꽤 많이 나왔고 이 경기 뛰면서 옐로우 카드로 경고를 받은 선수들도 많이 생겼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 경고를 받고 나면 뭔가 몸싸움이나 어떤 뭐 파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좀 조심하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상당한 선수들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부상당한 선수들이 짧은 휴식일 동안 얼마나 회복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모든 전력을 짜내면서 조별리그 3차전을 치렀습니다. 이게 강팀과 월드컵에서 도전장을 내미는, 우리가 월드컵 무대는 자주 나갑니다만 항상 16강에 가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되는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별리그에서 관리도 할 수 없고 모든 걸 쏟아붓죠. 다음 경기를 생각할 수도 없고 그 한 경기 한 경기에 가지고 있는 힘 모두를 쥐어 짜내면서 경기를 해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지난 조별리그 3경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휴식일이 단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틀을 쉬고 3일째 경기에 나서야 되는데 선수들이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부상 선수들도 늘어나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활용이 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네. 16강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뭐 마음가짐도 다시 다잡고 또 김민재 같은 선수는 지난 경기를 쉬었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지더라도 16강은 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텝 쪽에서 면밀히 살펴서 냉정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러면 선수들이 좀 부상해서 이번에 출전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중앙 수비수 네. 김영건 선수도 지난 경기 뛰면서 후반에 이제 몸이 안 좋아졌고요. 김민재 선수는 3차전에서 결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조별리그 3차전에서 뛰기는 뛰었는데 황희찬 선수 역시도 1, 2차전에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출전을 못했거든요. 맞아요. 이재성 선수 역시도 완전한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 역시도 안면 부상 때문에 좋은 컨디션으로 이번 대회를 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는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다 풀타임으로 소화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들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은 채로 이번 월드컵을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대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 기쁜 마음들이 교차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월드컵을 뛸 수 있었으면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세계를 그러니까요. 놀라게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직 경기가 남았고 16강에 올라갔잖아요. 이제부터는 토너먼트 무대입니다. 내일이 없는 경기고 단판 승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물론 객관적인 전력도 중요합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싸움입니다. 근데 브라질도 사실 부상당한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주축인 선수들 부상 소식도 많이 있잖아요. 브라질 선수들 상황은 어떤가요? 브라질은 우리보다는 상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먼저 이겼어요. 그래서 조별리그 3차전을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선수 또 출전을 했더라도 시간이 짧은 선수들 중심으로 조별리그 3차전을 치렀습니다. 그 경기를 지기는 카메룬한테 졌거든요. 네. 근데 브라질의 목표는 그 경기에서 관리하고
브라질 역시도 조별리그 3차전 치르고 짧은 휴식일 다음에 16강을 와야 되잖아요. 네. 더군다나 브라질은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이고 사실상 토너먼트부터 이번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팀입니다. 네. 그 정도로 더블 스쿼드가 완벽히 구성이 돼 있고요. 물론 주축 선수들이 나오면 브라질 역시도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만에 하나 일부 선수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선수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브라질 역시도 이제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네이마르 선수가 조별리그에서 다치면서 지금 몸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나올까요? 아마 나올 가능성은 커요. 아. 근데 선발이냐 아니면은 교체로 투입이 되느냐 그 여부가 당일날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측면 수비수 쪽에 부상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선수들 역시도 계속 회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제수스라든가 네. 또 측면 수비수 쪽의 부상 때문에 앞으로 대회를 함께할 수 없다는 선수의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부 선수들이 빠진다고 해도 브라질 전력은 여전히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 공략법을 어디에 좀 주축을 둬야 할지, 우리가 어떤 선수들을 좀 조심해야 할지 이것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라질은 현재 피파 랭킹 1위고요.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공수 전력이 상당히 탄탄한 팀인데 이 팀과 경기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다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을 살리게 된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본적으로는 수비 조직력을 단단히 갖춰야 됩니다. 수비. 네, 우리가 김영권 선수라든가 김민재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한다면 뒤쪽을 또 잘 채워 넣을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중앙 수비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경원 선수라든가 조효민 같은 선수들이 들어가서 뒤쪽 수비를 탄탄히 채워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한번 싸워볼 만하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이제 공격을 위해서 다른 경기들보다 우리가 만났던 상대들보다는 수비 라인이 많이 올라올 거고 네. 뒷공간이 좀 넓게 형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습을 나갈 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손흥민. 그런 선수들 중심으로 역습을 노려볼 수가 있어서요. 예. 최대한 수비 조직으로 잘 버텨야 돼요. 그러면 브라질 선수들도 초조해질 수 있고 네이마르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 아니면 교체로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마르 선수가 없을 때는 브라질도 단단한 수비 조직을 깨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번 브라질전이 열리는 경기장 경기 시간도 변수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인 겁니까? 경기 시간이야 뭐 저녁 시간에 하는 것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다라는 건 알겠는데 경기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경기장이 우리가 16강이 치러지는 경기장이 974 경기장이라고요. 네. 임시로 이제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은 유일하게 카타르 월드컵이 치러졌던 경기장 가운데 해체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다른 경기장과는 다르게 에어컨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카타르가 겨울이긴 하지만 여전히 덥고 습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날씨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뛰는데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경기들은 전부 다 야간 경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경기장에서 뛴 그 나라별 그 경기를 봤을 때 실제로 좀 많은 변수들로 작용이 됐던 것 같으세요? 상황들을 살펴보면 경기가 많이 치러지지 않았는데요. 공통점이 네. 있습니다. 그 경기장에서 치러졌던 경기들이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덥고 습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수비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조직이 좀 네네네. 흔들린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일찍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르투갈과의 경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브라질과 경기하면서 충분히 먼저 실점하는 시나리오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먼저 실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경기를 하다 수비를, 보면 예.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브라질과 경기하면서 선취골을 얻어서 앞서 나가는 상황도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네, 그 첫 골을 잘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네, 마지막까지 체력을 잘 이어나가는 것, 체력 분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겠네요. 자, 조별리그 2차전에서 퇴장당했던 벤투 감독 3차전에 경기장에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16강전에는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는 벤투 감독은 벤치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단이 다시 한번 이제 벤치에서 우리 선수들을 지휘할 수 있게 됐고요. 파울로 벤투 감독이 기술 지역에서 선수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시시각각 아무래도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것보다는 기술 지역에 있는 것이 선수들에게 소통을 한다거나 그 영향이 아니면은 많이 큽니까? 찰나의 타이밍인데요. 예. 그 타이밍이 경기에서 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심판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교롭게도 주심, 부심이 다 1차전에서 만났었던 심판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이 심판진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차전에 우리가 주심으로 만났던 트루팽 심판인데요. 1차전을 돌아보면 반칙을 많이 선언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네. 몸싸움에도 비교적 관대한 편이고 맞아요. 심판의 판정 성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기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 평균치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을 우리가 잘 활용해 볼 필요도 있는데 아무래도 브라질과 우리와 경기를 할 때는 브라질이 공격하는 상황이 조금 더 많을 거고요. 우리가 수세에 놓이는 시간이 더 길어질 거예요. 네. 그렇다면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반칙을 이용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몸싸움을 강하게 시도한다거나 이러면서 상대가 분위기를 타지 못하게끔 공격에서 흐름이 올라가려고 했을 때 영리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 당시에 사실 이 정도면 휘스를 불어야 되는데 불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 지금 뭐 평행 이론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2차전에서 패했다가 3차전에서 이기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16강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정말 기분 좋게 16강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다음 상대는 일본이 되지 않습니까? 한일전까지 기대해봐도 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8강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6강에서 우리도 일본도 승리를 하면은 8강에서 만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16강에서 브라질을 꺾어야죠. 이기고 나서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8강에서 한일전이 성사가 된다면 참 부담스러운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경기는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돼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를 다시 그쵸. 다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요? 네, 부담스러운 무대에서 그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선수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음 경기는 당장에 눈앞에 닥친 경기를 잘 치르고 나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브라질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여론이라든가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는 모두도 일단 브라질전에서 잘 싸울 수 있게 그런 힘을 넣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일본은 8강에서 우리를 만날 준비로 올라갈 가능성 지금까지 보셨을 때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일본은 지난 대회 결승까지 올라갔었던 크로아티아와 경기를 합니다. 네. 일본의 이번 월드컵의 전략을 봤을 때는 조별리그 3경기를 치렀는데 2승을 했잖아요. 네. 2승을 하고 코스타리카에게 패했거든요. 독일과 스페인을 상대로 이겼던 축구는 대단히 흥미로운 경기였습니다. 일본은 2경기 모두 다 독일전도 그랬고 스페인전도 그랬고요. 먼저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2골을 나중에 터뜨리면서 역전했죠. 역전을 했어요. 이 팀의 경기 운영 방식은 네. 전반은 버린다. 그리고 교체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짧은 시간 15분 동안 상대를 매섭게 몰아친다. 그렇게 해서 득점을 만들었던 게 독일과 스페인전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32개국 가운데 탈락한 팀이 16개 팀이고 이제 16개 팀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31개 팀이 그러한 축구를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독일과 스페인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자신들이 준비했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이번에도 아마 유사하게 경기를 할 것 같은데 3-4번이 통하게 될지 저도 흥미롭게 지켜보려고 네. 합니다. 일본의 이 전략이 통한다면은 아마 이번 월드컵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흥미로운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또 일본이 지난 2경기 이겼던 경기에서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교체 카드가 이번 월드컵부터 5명이 되면서부터거든요. 네. 5명의 선수를 바꿔놓으면서 맞아요. 팀이 잘 뛸 수 있고 더 빠르게 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대로 활용을 했는데 크로아티아전에서도 비슷하게 할 거고 다만 크로아티아는 독일과 스페인이 당하는 거를 목도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이 16강을 치르겠죠. 네. 과연 일본은 또 어떤 전략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독 이번 월드컵은 이변이 많다라는 이야기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6강전부터는 더 많은 경기들 더 치열하게 이뤄질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16강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죠. 이미 두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기에서는 네덜란드가 이겼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경기 역시도 예상과는 다르지 않은 결과 아르헨티나가 호주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8강에서 이제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가 맞붙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변이 없는 토너먼트예요. 조별리그에서는 예상을 깨고 토너먼트 진출이 유력할 것 같은 팀이 탈락하기도 하고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았던 팀이 16강 진출에 성공하기도 했었는데 당장 치러진 16강 두 경기에서는 이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경기 역시도 경기 운영의 묘가 중요했고요. 네. 토너먼트는 내일이 없는 싸움, 그리고 90분에서 끝나지 않는 경기입니다. 연장 승부차기까지 갈 수도 있는 경기니까 득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조별리그에서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팀들은 다 응징당하면서 16강에 못 올라갔거든요. 토너먼트는 그 결정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축구 대표팀 16강을 넘어 8강으로 갈 수 있을지 온 국민이 새벽에도 응원할 것 같습니다. 박찬아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